우리 그 소박한 계획이 뭔가 하면 그래서 10,000명 이상이 10,000원 이상 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이제 서울시장님하고 얘기가 잘 된 걸 이제 전제로 하고 네. 그럼 이제 해마다 해서 이걸 빨리 정화를 그렇죠. 하면서 네.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농촌 유학도 오고 애들을 자연 속에서 이걸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농촌 체험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난 거기다가 요새 벌이 많이 죽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10만 평에다가 아예 벌이 잘 클 수 있는 네. 그 꽃밭 뭐 네. 나무 이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이 생태공원이 아니고 그 농사도 이렇게 아, 너무 하고 좋은 그래가지고 네. 그 어려운 집 애들이 와서 거기 텃밭 농사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네. 하면서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빠르게 정화를 시키면 아 그게 생태공원이지 뭐 꼭 전문가가 만드는 게 생태공원이냐. 그 첫 출발을 양삼 심기로 하자. 10,000명이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전적으로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이제 특히 그게 좀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된 건 뭐냐면 토양 오염을 이제 정화를 하면 원래 현장 내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현장 내에서 정화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500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화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됐다고 기준 이내로는 들어갔지만 오염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나머지 잔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지중 정화라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염된 토양이 어느 깊이에 매설이 되니까 묻혀 있느냐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겠지. 그러면 실제로 이 식물을 심었을 때 이 식물이 뿌리가 거기까지 닿느냐. 닿아서 진짜 식물의 이 뿌리를 통해서 뭐 산소가 공급이 되거나 이제 갈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얘들이 정화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이건 뭐 지중 정화 방법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는 예, 하고 그 위에다가 그 캐나프를 심거나 식물을 심으면 공기하고 이 땅 밑에하고의 층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부터 인체 노출되는 거를 좀 막아준다든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오염된 땅이지만 그런 그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 밑에 지중 정화라고 해서 그것도 계속 장기적으로 정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겸한다 그러면 공원도 뭐 조기에 쓸 수 있고요. 국민들한테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여튼 꼭 우리가 실천을 할 거고 예. 시장님하고 얘기가 잘 될 거라고 저도 하여튼 뭐 예상을 그런 하는데. 거라 그러면 저도 나가서 진짜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전방으로 돌아가요. 네. 2010년대 초인데 12사단 그때 사단장 장경석 장군하고 네. 우리하고 업무 협약 네. MOU를 체결했어요. 지속 가능한 부대 운영을 위한 협약. 네. 그 해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그 수치가 있는데 어떤 대대가 전기 절약을 19%를 했어. 예. 뭐 6개월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평회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남기는 건 이제 뭐 잔반 네. 줄이기 뭐 네. 등등 이제 많이 하고 어떤 초소에는 우리가 교육을 해서 태양광 전기를 직접 초소에 만들어서 달게 하고 네. 그때 상당히 바람직한 그걸 했어요. 근데 나는 우리 민관군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고 많이 있죠. 그다음에 네. 특히 자유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러면 군대 근무 기간 중에 좋은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맞습니다. 난 재생에너지 자격증 그런 거 좀 따게 하고 네. 난 월급 올려주지 말고 그런 거 딸 때 이렇게 경력을 얼마씩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밀도 있게 하려면 내가 그래 정치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12사단하고 우리하고 시범으로 그걸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걸 전군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우수한 민간 단체가 많으니까. 네. 우리도 하는데 우리보다 네. 우수한 단체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정치하는 분들한테 하고 이제 정부에 있는 분들한테 하고도 이제 그랬는데 아직 대답이 없이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난 아까운 게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이제 음식물 잔반 줄이는 거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전기 자립하는 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닐 것 같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쓰면 돼. 그러면 오히려 주민과 군인 간에 진짜 평화로운 협조가 되고 이제 좋죠. 쉬운 거 같은데 네. 그걸 왜 못 하는지 몰라요. 그
장경석 장군 그분은 사실은 제가 12사단 참모장 하면서 이제 제가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참모장 하기 전에 이제 아마 그 MOU가 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군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아마 훨씬 더 군이 좀 빨리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2사단을 어떤 지역에서 환경도 하고 에너지 전략도 하고 또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시범부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건 진짜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 토종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예. 그때 97% 죽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양벌이 죽어가는데 전국에서 이제 이걸 아주 우리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전 좀 급한 게 민북 지역, 네. 민북 지역의 생태계를 잘 오히려 복원하면서 벌을 강한 봉군을 키워서 지금 죽어가는 그 국립공원 이런 데 벌을 빨리빨리 보내주고 그러기 위해서 군대하고 우리 민간인하고 해야 할 일이 사실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는 거고 우리 국토의 생태계를 지켜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오늘날 현대의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생태계를 잘 지켜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건강한 나라. 맞습니다. 예. 특히 전방에 있는 군대가 전방 그 민북 지역의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복원하고 이런 진짜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군이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시급하다, 예. 위태롭다라고까지도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환경을 안 됨으로써 사실은 병사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환경이 안 되다 보면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대들이 또 많이 있고요. 예.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 태양광 발전하면 이게 에너지 좀 줄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 밑에 있는 군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면세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진짜 경쟁적으로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어려움, 고통이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당연히 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면서 언제 탄소 줄이고 이제 이런 위기의식이 군에는 너무 없는 거예요. 만약에 12사단이 이제 그런 시범부대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수질 분야,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아까 사격장에도 네. 위해성 평가를 해서 네. 위해도를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폐기물 줄이는 것도 그러면 잔반 처리를 어떻게 해서 얼만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잔반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뭐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병사들한테 교육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대가 환경 보전 잘하려고 그러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윗사람의 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참모총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내가 진급하는데 야, 환경 보전 잘하는 부대 그래, 내가 한번 관심 있게 볼게 하면 그 예하 지휘관들이 환경 이거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그렇죠. 적과 싸워 이기는 부대, 튼튼한 부대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환경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사람도 얼마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일단 많이 빈약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직률이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여기는 계속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침체된 걸로 인해서 전방에 있는 시설, 환경시설 같은 것들이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 군에는 정말 안 맞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걸 전문가가 보고 갈라주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의제기하고 해서 우리한테 맞는 시설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게 위태롭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전기, 화석연료 줄여야 되는데 왜 줄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 정만 지킨다는 그 명분 하나로 에너지 팡팡 쓰고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안 해도 됩니까? 저는 지금 내 부대 들어가면 쓰레기 분리배출 가정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진짜 이사장님께서 시범부대 하나 해서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진짜 거기 한번 진짜 해서 군 전체의 모습을 한번 바꾸는 어떤 그런 그 시범적인 부대에 진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할 의향이 있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윗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야 우리 이 분야 많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조금씩만이라도 한번 줄여 나가자.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래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이제 심정이 똑같은데 국방위원,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소개를 받아서 뭐 국방부 누구를 만나고 이 실정을 얘기하고 생생한 실정과 대책을 얘기할 때는 아주 네. 우리 김대령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아는 만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관심을 갖고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군대가 큰일 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난 교육이 큰일 났다고 봐요. 재작년에 뭐 개선이 됐으리라고 난 보는데 나 깜짝 놀란 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기후 이런 거를 필수 과목으로 막 집어넣어서 예. 몇십 시간씩 학교에서 하는데 그렇죠. 예. 재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 환경 교육을 하는데 자격증 있는 교사가 딱 한 명이랬었어요, 중학교에. 서울에 이렇게 중학교가 많은데 자격증 가진 교사가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뭘 다를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일반 뛰어난 시민들도 많고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운동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하고 그 수업 편성에 수업을 해가면서 본격적으로 교육대학하고 해가지고 빨리 이제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이걸 해 나가지. 그 정식 자격증 없다고 그냥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그렇게 하자. 이제 교육감의 그 자문위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군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급선무의 과제로 생각하고 이걸 대들지 않으면 네. 시간이 가가지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예. 안 되지. 네. 때를 넘기면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제가 보기엔 마지막으로 행동해야 될 맞습니다. 때예요. 네. 지금이 이때가. 그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난 심지어 북한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예. 남북회담하면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 야 이거 한반도가 또 지구가 다 망가지는데 무슨 핵무기 그거 또 우리 뭐 잠수함 더 만드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사실. 네. 다 이거 줄여버리고 그리고 중국도 저 핵무기 좀 들어라 그리고 미국 부도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선봉을 쓰자. 그러려면 너네하고 우리하고 먼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지 말자. 난 남북회담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자꾸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군 물이 좀 덜 빠진 것 아직 같은데 물이 덜 빠지셨어요. 사실은 군대만큼 또 파급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군이 이제 명령 체계가 있잖아요. 일사불란하고. 그러면 윗사람이 그렇게 관심 갖고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행동하는 거는 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군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나오면 가정을 이룬 한 가정의 가장인데 대한민국의 반이 거의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라도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티핑 포인트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군이니까 내가 정만 바라본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대 한번 충분히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볼 가치가 있다. 예. 군대가 우리 국가를 잘 지키면서 환경 자연 생태계를 한번 제대로 하겠다. 그럼 국민의 1%가 네. 요원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요원이 된다는 건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렇죠. 예. 뜻입니다. 1% 젊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살림 운동을 노장청이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 이게 일어나면 3, 4%가 움직이면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죠. 예.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시작을 하고. 좋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자는 이제 신호탄으로 네.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뭐 바꿀 수 있다는 그 마음은 상당히 또 낙관적이에요. 네. 한번 하면 된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